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사초청 온라인 좌담회라고 하는 주제로 한신대 강순원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이 이 교수님과 함께 평화교육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오랫동안 이 학생들을 교육해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믿고 강순원 교수님의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한신대학의 강순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한국 평화교육의 1세대라고 교수님을 많이 소개합니다. 제가 거의 교수님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거의 저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공부하는데 평화교육 공부하는데 참 교수님 논문이 큰 도움이 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게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80년대에 평화교육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고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평화교육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평화교육을 소개하시게 된 그런 배경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윤철기 교수님께서 저를 자꾸 1세대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평화교육의 역사를 조금 서술한 이제 대표적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박보영 박사하고 조정아 박사님이 계신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1980년대를 이제 일종의 평화교육의 모색기 시작한 시기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말을 쓰기 시작한 게 80년대니까 아마 거의 끝자락에 이게 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제 끝자락에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1980년대 글을 초기에 쓰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평화교육 쪽에 있지를 않아서 이게 연속성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게 80년대를 과연 이제 모색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 것 자체는 상당히 우연적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실은 평화교육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평화교육을 이제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북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원 석박사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교육사회학 중에서도 아마 정의, 불평등 이런 쪽이 저한테 저희 그 중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도 1970년대 상대적 과잉 교육의 정치경제학 그래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오막시스트 하는 비판적 교육사회학 이런 관점에서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제가 주로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하나의 불평등 관점, 이 정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쪽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책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교육사회학에서의 하나의 갈등론적 교육사회학 아니면 그 네오막시스적 교육사회학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저는 주로 소개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980년대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역동기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교육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태동기가 80년대였기 때문에 84년부터 시작한 전교조 준비, 전교협에서 이제 전교조로 넘어가고 이런 시기, 그리고 이제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참교육 학부모회 이런 거 만들어지고 이런 시기가 다 1980년대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육학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그 소개가 되고 썼던 책이 이제 제가 번역한 교육과 사회구조나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 이런 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제 입장에서는 워낙 사회에 당시 이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화의 이제 하나의 정치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반독재 타도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의 획일성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치 도구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단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어떤 아동 입장에서 이것을 해방시킬 것인가, 뭐 요런 쪽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민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론 얘기하고 이제 교육 입장에서도 뭐 민중교육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고, 제가 한신대학에 실은 이제 시간 의뢰를 해서 가기 시작한 게 84년부터였었는데, 근데 83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게 한신대학에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신대학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뭐 연구소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86년에 이제 제3세기 문화연구소라는 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주최했던 심포지움 같은 게 한국민중론의 현단계, 뭐 그 다음 해 했던 게 민중론과 한국민중론과 북한의 주체사상과의 대화, 뭐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뭐 서울대, 뭐 막 부산대 이러면 전국의 학생들이 한신대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한 1000여 명이 막 이 강당에서 막 복도에 앉아서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사회과학에 목말라 있었다. 뭔가가 사회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각 영역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적 동력, 뭐 이제 하나였던 그게 이제 민중론이라고 하는 걸로 결집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뭐 주체사상과 대화, 평화교육과 얘기했을 때 이 부분 얘기했을 때는 뭐 완전히 막 경찰이 학교를 다 에워싸고 학생 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하고 그리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례 하고 이제 하질 못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의 열망, 하나의 민주주의의 열망, 뭐 이런 부분이 뭐 저도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마 80년대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이런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 하나의 어떤 이런 뭐 평등, 뭐 이런 요구랑 거의 일치되는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한신대학에 가지 않았으면 분명히 평화교육이나 인권교육 같은 걸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교육사회학적인 얘기를 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그 한신대학에 간 것이 이제 88년에 박사하자마자 바로 이제 거기에서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바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한신대학 교수,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되자마자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한 데가 기독자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데였어요. 근데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자 교수협의회에 가서 활동했던 사람이 뭐 한완상, 막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그 당시 회장은 한완상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정부 단체의 조금 하나의 어떤 이런 속을 뭐 이 비슷한 데가 이제 기독자 교수 협의회였었는데,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걸 평화 문제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거 3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차라리 교육 문제 얘기하라면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한신대까지 간 사람이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해서 해라라고. 이거 왜냐하면 실은 지금도 뭐 한신대학 하면 뭐 약간 뭐 진보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운동권 대학의 이게 막 상징처럼 됐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성명서를 썼거든요. 뭐 하면 뭐 커피 타면 교수 성명서 내고 막 이랬는데, 그때 항상 앞장섰던 데가 한신대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왔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신대 갔고 또 뭐 대학 다닐 때도 뭘 했던 사람인 거고 뭐 이런 거 뭐 학생운동도 좀 했던 것 같고 뭐 그다음에도 계속 뭐 이게 진보적인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이 의견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 처음에 엄청 당황했죠. 이 주제를 내가 왜 하냐. 그리고 나는 관심도 없었던 주제다. 그리고 그거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말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교육 사회학 쪽에서만 하는 주제지 이건 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 누가 연락했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신대 교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했던 게 하나의 어떤 이게 진보로서의 통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진보로서 이게 통일 절대로는 안 된다. 통일 절대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 이미 72년에 남북 그 실사 선언 했을 때 이미 그게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을 했지만 이것이 양쪽의 보수 체제를 더 강화하는 도구로서 이거 했다는 것을 이미 다 본 상황에서 뭐 때문에 통일 절대론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양쪽 체제가 양쪽 남과 북이 하나의 민주화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어떤 만나는 지점이 저는 통일이고 이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한다. 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화학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 아마 전체적인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딱 했던 결론이었어요. 그때는 독일 통일도 안 됐을 때야. 그렇죠. 독일 통일도 안 됐을 때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일민족 이국가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거든요. 그때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도 안 돼서 일국가 그렇죠. 이체제도 안 나올 일민족 때죠. 이국가 체제도 안 됐고 그랬는데 북한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의 사람들은 다 기독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인들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많은 경우에 뿌리가 평양 기독교 쪽에서 갖고 온 굉장히 보수적인 이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실은 반기독교 운동하고도 많이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저는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평양 기독교면 조만식 선생님 이쪽. 그렇죠. 뭐 그쪽도 뭐 있을 거고 아마 꼭 조만식 선생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황석영 씨가 쓴 손님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시작하고 한 데가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그 북한의 그 기독교가 평양 쪽에 기독교가 있고 이제 함흥 쪽에 이게 기독교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복잡하니까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이분들이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이 알아서 민주화하고 한국도 민주화하고 거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이런 유기적 통합의 일환으로 이것이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쨌든 이게 평화체제 구축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저런 요즘에 젊은이들 생각이 다 이러냐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막 그 저녁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당돌하다 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래서 내가 당신네들이 불렀을 때는 아무 얘기나 다 하라고 불러놓고 여기가 어디라니 막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죠. 실은 그 당시가 이게 그 이미 기독교에서는 뭐 근리온 선언이나 86년에 근리온 선언이나 그 88년에 이미 그 평화통일 선언이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거기서도 그 안에 이게 그 통일보다 평화라는 것을 하지만 그거는 수사고 실제적으로 이게 기독교 쪽 세력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남한 정부가 문제라 하더라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또 이미 또 뭐 문익환 목사가 또 막 북한에 가서 막 이제 이러고 그러고 뭐 전대협에서도 뭐 가라 뭐 가자 뭐 예. 그 80년이죠. 남으로 오라 예. 뭐 그 오라 남으로 가자 예. 북으로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뭐 전대협에 특히 NL 운동이 엄청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화라는 말을 안 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엔 통일이지 뭐 통일 막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가 딱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원래 전문가 아니니까 왜 불렀냐 막 이제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원래는 하면 한 30분 얘기하고 한 뭐 의례적으로 한 몇 분 하고 예. 끝나는 건데 한 2시간 막 서로 막 예. 얘기를 하다가 이게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 주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주제구나. 내가 한신에 간 상황에서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했지만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교육사회학 했던 사람이니까 저 이제 제 쪽으로 이제 바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냥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문동환 선생님이 이제 고위가 돼서 이제 그 91년에 이제 그 고위 기념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이제 편집을 해서 저하고 이제 김성재 교수님하고 하는데 예. 뭘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제목이 이게 평화교육과 그 민중교육과 평화교육 이제 이 주제로 해서 하면서 그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독교 쪽에서 그런 책은 아무래도 이 기독교 쪽에서 하니까 제가 이제 84년에 안식년 간다라고 하고 실은 그 사이에는 저는 이제 그쪽 관련된 책을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1세대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냥 한 번 언급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저는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1세대. 근데 이제 어쨌든 94년에 제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오래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새로운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본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뭐 가려고 하는 대학을 뭐 이게 접촉하고 하는 것도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 선생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해서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영국을 가게 됐는데 한 가기 전전날인가 그 오재식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오재식 선생님하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가면서 오재식 선생님이 저 오재식 선생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오재식 선생님한테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재식 선생님이 젊은 사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옛날 뭐 이런 얘기 좀 당돌한 얘기를 한 친구가 있다. 젊은 친구가 한신대 교수다.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했는데 오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스위스에서 이제 그 NCC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교육원에서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독교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 뭐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거 하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저 안식년 간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동안 했던 사람 얘기 말고 안 했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가서 좀 생각 좀 하고 와서 이걸 맡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어차피 이걸 초기 이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걸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서 준비해갖고 와라. 근데 뭐 어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하여튼 생각해보고 일단은 와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서 있는데 오재 선생님이 저한테 한 6개월 지나서 연락을 하셨어요. 영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북아일랜드하고 이스라엘이 그 분단 사회의 그 피스 프로젝트 파트 2를 하는데 거기에 자신한테 옵저버로 참석을 하라고 왔는데 자기는 이쪽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영국에 있고 하니까 이게 북아일랜드에서 하니까 내가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때 영국 어디 계셨어요? 버밍엄에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우선 저기 한 게 내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뭐 2주를 이 사람들하고 그 생활하면서 떠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영어도 잘 안 되고 이게 못한다 했더니 에이 뭐 그냥 가서 듣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라고. 하여튼 갔는데 업줘 보니까 막 BBC에서 막 인터뷰하자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들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적으로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를 또 물어. 자기네 얘기 실컷 떠들다가 나보고 한국 상황에서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그 북아일랜드에 갔던 것이 한국에서의 분단 사회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미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자, 베트남은 통일이 이미 75년에 됐는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통일은 망한 통일이야.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이제 베트남 멸망 막 이렇게만 얘기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식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게 흡수 통일 모델을 굉장히 바람직한 이걸 평화적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피를 안 흘리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북아일랜드의 부분은 이게 통일이 되는 순간에 한쪽이 또 한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인구 구성상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은 거의 이제 반반이잖아요. 뭐 6대 4 아니면 뭐 그 5.5대 뭐 4.5 뭐 이 정도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향점,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모형이 결국은 이건데 한반도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북한이 남한식으로 통일하는 거에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식의 사회주의 통일에 허용하겠는가? 주변 정세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에 통일이 패배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공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게 갈등하는 두 주체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 모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하나의 전기를 만든 것이 이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바로 이제 뭐 평화교육위원회에 이제 제가 위원장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교수, 뭐 시민사회단체, 뭐 변호사, 뭐 그 교사, 뭐 이런 식으로 10명 모여가지고 했고, 실은 이제 그것의 한 결과물로 나온 책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평화라고 이름을 써서 한 평화인권 교육이 이제 2000년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작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죠. 예. 하여튼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그 교육사회학적인 주제는 이제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제 이게 평화 교육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집중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한신대학 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분명한 거는. 예.